안녕하세요. 태강나들이 2편, 이번엔 지스트 편입니다. 자, 우리 두 졸업생분께서 나와주셨는데요.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에 재학 중인 김태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광주과학기술원에 진학해 있는 김한울이라고 합니다. 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하려고 하는데 두 친구 다 성적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학교에서 진짜 태인이, 한울이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쵸? 성적이 괜찮았는데 우리 과기원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왜 과기원을 선택했을까? 이런 의문들이 있었는데 왜 과기원을 선택했는지 한번 얘기해 줄 수 있나요? 과기원을 선택한 이유는 과기원들이 다른 일반 종합대들에 비해서 해외 쪽으로 가는 그런 유학 연수나 아니면은 대학원 진학에 대한 폭이 넓다 보니 연구자의 길을 가기 희망하는 저에게 있어서는 다른 일반적인 종합대학보다는 이런 과기원이 더 잘 맞아서 과기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과기원 하면은 사실 다 지스트 이런 데 다 안 들어가서 지방대인 줄 아는데 사실 이게 나라에서 지은 거라 지역이 지방 쪽에 있을 뿐이지 대학교 수준은 연고대에 맞먹는다는 사실. 그럼요. 실제로 이 지스트에도 연대랑 고대를 버리고 온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다른 데도 굉장히 막 포스텍을 버리고 온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수준 높은 학교다 여기도. 그쵸. 이 두 친구 모두 성적이 진짜 굉장히 높은 친구들이었어요. 특히 우리 언니 같은 경우가 방금 그 얘기한 연세대를 합격했는데 이제 여기를 선택해서 온 친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친구들이 두 친구가 온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 언니 오빠는 공부를 어떻게 했대요? 이거를 제일 많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그 중에서도 내신 관리 어떻게 했는지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약간 저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일정하지가 않고 되게 타파금처럼 막 왔다 갔다 좀 많이 했는데 약간 저는 약간 멘탈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제 장점인 것 같기도 한데 시험을 봤는데 만약에 결과가 안 좋아도 빨리 잊었어요. 어차피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거 다음 걸 잘해야지. 거기 약간 붙잡혀 있으면 오히려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이제 여기 그 수학 공부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한데 보통 약간 바로 문제부터 푸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진짜 안 되고 저는 그래서 개념이 가장 중요해서 개념 원리를 진짜 한 5회독 정도를 했어요. 5번이나 받고 그리고 뭐 한 문제집을 똑같은 거지만 그 문제가 볼 때마다 새롭게 풀리거든요. 그래서 한 문제집을 한 적어도 2번 이상씩 풀어서 그렇게 해서 뭐 주로 저 같은 경우에는 개념 원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트 센으로 단계를 좀 올리고 그 다음에 뭐 만약에 모의고사를 준비를 한다 그러면 자이 스토리를 풀고 아니면 이제 내신을 준비를 한다 그럼 유형별 문제가 중요하니까 마플 시너지를 많이 풀었는데 그리고 가끔 이제 수학 선생님들 중에 방과후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신데 그때 저는 방과후를 안 듣긴 했는데 수능 특강으로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혹시 몰라서 수능 특강도 이제 풀어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성적이 떨어질 때도 있을 거예요, 분명. 이렇게 살다 보면은 성적도 떨어지고, 우리 친구들도 지금 뭐, 다른 거는 1등급이 나왔는데, 이거 하나에서 3등급이 나와가지고 내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까, 막 여기서 멘탈이 흔들리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성적이 떨어졌을 때 이걸 커버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좀 알려줄 수 있나요? 이게 성적이 이게 사실 대학교 이게 많은 학생들이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대학교를 이게 원서를 넣었을 때 대학교에서 전 과목을 사실 다 본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전 과목을 많이 본다기보다는 그 과에 맞춰서 넣다 보니까 그 과와 관련된 과목들을 보통은 더 주의 깊게 많이 보다 보니까 사실 서울대 같은 경우는 조금 예이긴 한데 이제 그런 데 아니고서는 이제 보통은 이제 만약에 내가 기계공학과에 지원을 한다고 하면은 기계공학과는 당연히 물리, 수학 이런 과목들이 더 중요할 테니까 뭐 사회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물리와 수학 성적이 굉장히 좋으면은 그 사회 성적이 좀 떨어져도 상관은 크게 없다. 그리고 이게 다른 성적이 조금 덜 나왔다 하더라도 거기서 내가 좌절해서 멈출 게 아니라 더 오히려 다음 시험을 잘 봐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 내신 성적에서는 굉장히 상승 곡선을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과목 자체별로 그 상승 곡선을 그리는 게. 그리고 만약에 시험 중이라면은 사실 저는 채점을 별로 선호하진 않았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채점을 하고서 성적이 안 좋으면은 다음 시험에 영향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시험을 보고 나면은 아, 난 이미 시험을 다 맞았다라고 생각을 해버리고 다음 시험을 준비를 하고 그러고서 아예 시험이 다 끝났을 때 채점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대로 진짜 멘탈 관리가 이 성적의 갈림길인 것 같아요. 멘탈 관리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가 내 성적이 올라가고 떨어지고를 결정하는. 그럼 우리 카메라에도 대고 이 질문을 해준 그 공대 여자, 공대가 가고 싶지만 국어가 3등급이 나와서 걱정을 하고 있는 친구에게 힘을 내라고 한번 얘기해줘. 하나, 둘, 힘을 내!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 저도 공대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국어가 3이 있어요. 어머! 진짜?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아, 심지어 3학년 때인데 근데 진짜 약간 저도 이제 완전 너무 공감이 가는 거예요. 제가 성적이 정말 2학년 2학기 때 1.3이었는데 3학년 1학기 때 2.25까지 떨어져 봤단 말이에요. 그 얘기도 들었어. 네. 이게 한간에 이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니까 혜인이가 성적이 갑자기 떨어졌대. 그래서 그럼 어떡하면 좋아? 막 선생님들끼리도 얘기했었단 말이지. 근데 이제 저도 그때 국어가 3이어가지고 정말 그 강경원 선생님 찾아가가지고 막 엄청 울고 어떻게 안 된다, 나 대학 못 간다 막 그랬는데 확실히 공대다 보니까 국어에 큰 비중을 두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너무 떨어지면 안 되긴 하는데 오히려 그걸 붙들고 있을 시간에 차라리 수학이랑 과학으로 회복을 해라. 그래서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너무 멋있어.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성적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학종으로 좀 이제 가보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생기부를 어떻게 채워야 되나라는 고민들을 친구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혹시 두 친구들은 생기부를 어떻게 꾸몄는지 한번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처음에는 저도 이제 1학년 때는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특히 동아리에서 가장 큰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저는 이제 동아리는 아고라를 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근데 이제 아고라를 하는데 그 발표를 매번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 지정된 주제 발표를 할 때도 있고 자유주제를 할 때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만약에 제가 한 주제를 정했으면 그 주제에서 갑자기 새로운 주제를 찾는 게 아니고 제가 만약에 DNA를 했으면 그 안에 이제 뭐 정크 DNA가 있었더라 하면은 그 DNA에서 정크 DNA로 옮겨가고 거기서 또 뭐 DNA에 관련된 유전자 치료로 옮겨가고 해서 계속 한 방향으로 좁혀가야 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주제를 찾을 때 그렇게 제가 발표를 준비를 하면서 계속 처음 듣는 거나 관심이 생기는 분야 위주로 주제를 찾았고 저는 그 유튜브에서 테드 영상을 많이 봤어요. 봤어요? 테드? 테드요. 저도 그 이제 저희 청라박사에서 종종 이제 기사 선생님들이 테드 보여주셨어가지고 다들 약간 공대 가려면 필수적으로 조금 봐둬야 되겠네요. 근데 테드 그리고 또 그 공부 관련뿐만이 아니라 여러 막 자기 동기부여라든지 그런 영상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는 제가 좀 공부하면서 힘들 때 조금 이것저것 영상 찾아보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스스로 많이 조금 자기 암시를 했던 것 같아요. 좋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을 갔는데 그럼 동아리 아고라가 좀 큰 도움이 되었나요? 네. 큰 도움이 되었나요? 네, 동아리 아고라가 굉장히 그 도움이 많이 됐는데 이게 이것저것 주제를 그 자유주제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유주제를 할 때도 있고 이것저것 뭐 정해진 주제를 할 때도 있는데 그 아고라에서 어쨌든 활동을 그렇게 뭔가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해야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뭔가 제 진로나 이런 관련 쪽으로 그런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자연스럽게 많아지다 보니까 조금 생기부 채우는 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저는 동아리가 설전이에요. 그래서 설전이랑 약간 아고라랑 라이벌 구도라고 제가 우기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홍보 담당으로서 아고라 진짜 좋은 동아리입니다, 여러분. 정말 최고의 동아리죠. 자, 그러면은 이제 자기 주도적으로 생기부에 기재된 내용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이것도 동아리랑 일맥상통할 것 같아서 넘어갈까 하는데 혹시 뭐 하고 싶은 얘기 있나요? 여기서 나는 이거는 정말 기억에 남는다. 아니 사실 근데 이게 계속 생기부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사실 저희 학교에서 저도 알고 있는데 굉장히 학종을 많이 쓰는데 근데 이게 사실 말이 학종이지 저는 생기부보다는 내신 성적이 무조건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이유가 사실 학종으로 가면은 과학고라든지 그런 특목고, 자사고 친구들이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그 과기원을 가서 직접 느낀 거는
이 과거 특히 과거 친구들이 굉장히 활동 같은 거를 많이 해보고 와요. 그래서 걔네는 제가 진짜 이게 저도 중학교 때 들었던 건데 이게 진짜 사실일 줄 몰랐는데 과학고 애들은 생기부가 진짜 막 30몇 장씩 된다 하더라고요. 30몇 장 많으면 40장까지도 가고 그 정도로 활동을 많이 해서 사실 우리가 생기부 활동 자체로 경쟁력을 가지기에는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우리는 학종을 많이 넣지만 그 생기부 자체로 경쟁력을 가진다보다는 우리는 내신 성적과 함께 생기부 활동을 가져가기 때문에 항상 내신 성적을 우위에 두고 내신 성적을 챙기고 나서 생기부를 챙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쵸. 성적이 제일 중요하긴 해요. 성적대가 나와야 어떤 학교든 지원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우리 이걸 보는 우리 재학생 친구들 그리고 들어올 신입생 친구들도 열심히 한번 공부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과기원이다 보니까 과기원은 자소서를 쓴다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기원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자소서는 어떤 방향으로 준비를 하셨나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준비를 하셨나요? 이게 자소서가 약간 인성 부분의 칸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정말 그 활동 부분의 칸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활동 부분도 그렇긴 한데 저는 이제 인성 부분 약간 제 특색을 살릴 수 있는 활동이 좀 있어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체능을 전공을 했다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공부를 시작했다. 그래도 이제 성적을 그치. 그게 너무 네, 유명한 네. 서사의 왕이죠. 예체능을 하다가 네. 갑자기 공대로 간. 네. 그래서 이제 그쪽을 어필을 많이 해서 면접 때도 그런 질문이 좀 많이 나왔고 이제 활동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한 활동에 대해서 계속 제가 약간 학문적으로 호기심이 많다는 걸 계속 드러내야 됐어요. 뭐 이런 제가 동기가 있어서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 와중에 또 이런 궁금증이 생겨서 또 활동을 하다가 또 이런 궁금증이 생겨서 이걸 계속 반복해서 쓰는 게 진짜 조금 많이 중요했어요. 좋아요. 우리 선생님 어떻게 공부를 하셨어요, 하느라? 그리고 자소서를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물론 다른 학생들도 다 똑같이 준비를 해도 되지만 자소서를 쓰기 전에 항상 그 학교에 대해서 아는 게 먼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학교가 어떤 인재를 길러내고 싶은지가 다 학교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들어가서 이 학교는 어떤 인재상을 원하는지 어떤 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고 나아가고 있는지를 그거를 먼저 알아보고 나서 그거를 가지고 저는 먼저 시작을 했고 그리고 자소서에 아까 활동 같은 거를 넣어야 된다고 말을 해줬는데 그 활동을 옛날에는 사실 여러 개를 짧게 많이 넣는 추세였는데 요즘에는 여러 개를 짧게 많이 넣기보다는 한두 개의 활동을 가지고 굉장히 길고 자세하게 쓰는 거를 그 입학 사정관들이 훨씬 좋아하기 때문에 그 이유가 그거를 한두 개를 길게 써놓으면은 얘가 이 활동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식의 발전을 이루어내고 이런 걸 알 수 있다 보니 자소서는 그렇게 한두 개를 길고 자세하게 쓰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진심을 다해서 인터뷰를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사실 너무 급작스럽게 불러가지고 너무 미안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너무 열심히 해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 후배들이 궁금해하는 점을 너무 다 잘 얘기해줘가지고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후배들 한번 감사합니다 외쳐볼까요? 하나, 둘.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해서 너무 고생하셨고, 네. 그럼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만 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 재학생 또는 들어올 신입생들한테 한마디만 해줄 수 있을까요? 지금 사실 인터뷰 할 때 조금 긴장을 많이 하긴 했는데 전혀 긴장 물론 근데 지금 이제 수험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훨씬 긴장을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근데 물론 긴장도 많이 되고 힘들긴 하겠지만 자기가 할 수 있다는 목표를 가지고 그 포기만 하지 말고 열심히 했으면 좋을 것 같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면은 결국에 좋은 결과가 올 거니까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하렴. 자, 한마디. 진짜 그 한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진짜 포기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 나도 이제 3학년 때 성적이 많이 떨어져서 나 대학 못 간다. 선생님 나 이제 못한다 막 그랬는데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이제 자기가 준비한 만큼 계속 진짜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으니까 너무 좌절하지 말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